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강의하게 된 임지수라고 합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요. 자, 이 근로자 퇴직보장법의 3단 비교표가 이렇게 자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령과 이제 시행 규칙까지인데요. 이 법을 공부하려고 하면서 이제 필요한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IMF 이후로 이제 사실은 이 근로자들의 퇴직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IMF 이후로 경제적 상황이 대단히 급격하게 변동하고 법인이 도산,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그 법인들이 형식적인 의미로서 장부로만 퇴직급여를 쌓아 올렸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 것도 방지할 겸 또한 뭔가 이렇게 정산 과정을 중간 정산이라는 과정을 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해 버리니까 그 퇴직금이 또 이렇게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게 되고 근로자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미흡한 그런 측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을 2011년 7월 25일 해가지고요. 중간 정산 제도를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이 경우에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운영과 설정에 필요한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방편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출제 빈도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보험계획사의 어떤 그 시험 과목 중에서 그렇게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몇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의 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 경우에 그 점수가 법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점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 일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3단 비교표에서 제1장 총칙,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총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총칙과 각칙이죠, 각칙. 각각의 개별적인 론을 얘기하고 이 각각의 개별적인 것에 공통적인 것을 좀 일반적인 것, 공통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을 총칙. 법은 이렇게 이제 독일식 판덱천 체계로 이렇게 총칙, 각칙, 총칙, 각칙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 제1장, 제1조 법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놓거든요. 자,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 이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퇴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일단은 연금 쪽이 원칙적인 거고 일시금은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과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고 종류는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일단은 뭔가 이 근로자 퇴직급여의 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급여죠, 급여. 요 급여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러한 설정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법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가 보조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국가의 재정이 궁핍화하게 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2조가 나오고 있고요.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법목적을 얘기하고, 총칙의 1조는 요게 이제 1조라는 의미입니다. 목적. 그리고 2조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의 보장법이 흘러가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1 이렇게 나오죠. 1, 그죠? 이거는 이제 1호라고 합니다. 1호 동그라미가 돼서 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1호에서 근로자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 보충 자료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근로자 개념이 뭐냐? 근로자의 개념이죠. 근로자. 자, 근로자가 뭐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그죠? 자, 요거는 임금을 목적으로입니다. 임금 목적.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 제공자.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이긴 한데,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이 경우에 실업 중인 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업자, 그죠? 실업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여기서는요. 그러나 또 근로자 개념을 또 어디에서 정의하고 있느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업자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이런 어떤 법에서보다도 이제 근로자 개념이 조금 좁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 2조의 2호 사용자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호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용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사용자 개념이 뭐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충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보수를 주기로 한, 그죠? 보수를 주는 주체. 요거를 이제 사용자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이 사용자 개념의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읽어보니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업자 개념으로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적인 측면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장, 공장장, 지점장, 이런 쪽도 좀 넓게 이 사업자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보수에 이 경우에 있어서 확보적 차원에서 좀 더 넓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또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에서는 그런 분들을 또 근로자 개념으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 상권의 보장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제2조 3호에서 임금이란 뭐냐?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따라라라고 했더니, 자,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대하여 정의가 2조 제1호, 제1항, 제5에서,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금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 임금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